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코로나 속에 치러질 예정인 올 수능.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올라가더라도 수능은 예정대로 12월 3일 치러집니다. 대신 교실 인원수는 줄이고 칸막이도 설치되고 의심 증상 수험생을 위한 교실까지 전례 없는 감염병 속에 치러질 올 수능. 꼭 6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코로나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9월 2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가 11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추석 연휴 기간 서울시의 공공시설 일부는 문을 닫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노원구가 추석 연휴간 구민들을 위한 비대면 마스크 배부와 함께 자동차 극장, 우주학교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 고속철도 연장을 철회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강남구가 구청장까지 나서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랑구 학교의 오래된 도서관들이 놀이와 휴식, 토론이 가능한 개방형 도서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곳이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에는 그동안 무료였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되고 또 휴게소 이용도 제한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그동안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해서 참 좋았는데 이번 명절은 아니죠? 네, 내일부터 10월 2일까지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또 휴게소에선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이 금지됩니다. 한마디로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휴게소 입구엔 안내 요원이 배치됩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와 출입자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에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통행료 수입은 방역 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수익금은 공익 기부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확진자가 어제보다 더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3,699명입니다. 어제보다 38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407명입니다. 지난 26일부터 나흘간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1명 더 늘어난 5,242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54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2,670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904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641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입니다. 민족 대명절이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석 연휴간 특별 방역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의 추석 연휴 특별 대책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를 연장하되 명절 연휴를 감안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 일단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고 11종류의 고위험 시설의 집합 금지도 유지됩니다.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과 PC방은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열리며 종교시설 중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와 뚝섬, 반포 한강공원 일부 통제와 시민 편익시설 운영 중단도 지속됩니다. 시민 이용 증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강도도 높아집니다. 20석을 초과하는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은 테이블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는데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나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극장과 공연장, PC방도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인원의 절반만 입장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 집회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로막는 불법 행위에 관용은 없습니다.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되며 10인 이하의 집회, 집회 금지 구역 외 집회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 조치됩니다.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한 집회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광화문 광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집회 지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는 공무원들에게 추석 연휴 이동 자제령을 내린 만큼 서울 시민들의 자발적인 이동 자제도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추석 연휴간 방역 대책이 한창입니다. 노원구에서도 비대면 행사와 더불어 방역을 위한 마스크 지급 등 슬기로운 추석 나기가 한창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무료로 마스크를 지급해 눈길을 끌었던 노원구.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당시 배부를 담당했던 통장 한 명이 확진자로 알려져 큰 홍역을 치룬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마스크 배부는 이렇게 우편통에 넣어두는 등 비대면 문전 배부를 원칙으로 진행했습니다. 전 구민에게 1인당 4매씩 KF94 마스크가 전달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특별 방역 기간인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또 고향을 찾지 않는 구민들을 위해 동네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노회 근린공원에선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 극장이 운영되고 노원 수학문화관과 우주학교도 문을 열고 다양한 놀이 체험을 제공합니다. 다만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 정원이 제한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도 또 저희 노원구청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편리한 그런 어떤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갖고 충전의 시간을 갖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유례 없는 추석을 맞이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명절을 지내기 위해선 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동참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요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강남구 영동대로 일대에 고속철도가 연결되냐 아니냐를 두고 뜨겁습니다. 국토부가 사업비 문제 등을 들어 철회할 뜻을 내비치자 강남구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남구는 구청장 명의로 서한문까지 보내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대규모 지하 복합 환승센터가 추진 중인 삼성역에 SRT 노선 연장 철회를 두고 강남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재검토 요청도 하였겠으나 결과적으로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설계에 고속철 승강장을 제외토록 함으로써 강남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정순균 구청장 역시 근시안적 정책 결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예산 타령만 하는 근시안적인 저는 이렇게 판단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는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청장 명의의 서한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에서는 근시안적이라는 표현의 근거로 충분한 신규 수요와 검증된 경제성, 남북평화시대 대비를 꼽았습니다.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에는 현 2개의 지하철 노선 외에 GTX AC 노선을 비롯해 105층 규모의 GBC 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 이에 따라 유동인구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미 시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 근거입니다. 여기에 남북 평화 시대에 대비해 고속철의 유라시아선 연결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 미래 남북 평화 화해 시대에 대비해서라도 또 그리고 우리 강남 구민, 서울 시민 전 국민의 말하자면 교통 편의를 위해서도 말하자면은 SRT는 최소한 삼성역까지는 저는 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한편 국토부는 초기 사업비 증가와 수요 부족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SRT의 삼성역 승강장 설치를 철회한 상황. 강남구의 반발 속에 오는 11월 우선 시공분에 대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학교 도서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조용하고 또 어두운 분위기, 오래된 서가, 또 낡은 책상 등이 떠오릅니다. 중랑군의 학교 도서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밝고 개방감 있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입구부터가 화사합니다. 서가 옆으로 기다란 스탠드형 테이블이 놓였고 그 위에는 은은한 조명도 달았습니다. 335 쉴 수 있는 공간과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토론실, 그리고 난방이 되는 온돌마루까지 중랑구 한 고등학교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너무 이렇게 꽉 막힌 분위기였으면 지금은 이렇게 카페같이 개방적으로 변해가지고 더 약간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애들이 일단 와서 사진도 되게 많이 찍고요. 되게 스터디 카페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언제 오픈을 하냐, 빨리 와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랑군의 학교 도서관이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꿈담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낡고 어두운 폐쇄형 학교 도서관을 밝은 개방형 도서관으로 바꾸는 게 핵심. 도서관에 놀이와 휴식이 가능한 공간을 넣는 등 획일화된 도서관의 구조를 개선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해 벌써 4개 학교가 리모델링을 마쳐 선보였습니다. 올해는 신영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병설 미디어고등학교가 리모델링을 마쳤고 중랑중학교와 면동초, 묵동초와 묵현초등학교가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개교한 학교가 몇 개 없을 정도로 좀 오래된 학교, 낡고 오래돼서 불편한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낡고 오래된 이 학교 시설을 갖다가 좀 구청이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를 희망했고, 한편 리모델링된 학교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이후 학교와 구청이 업무 협약을 진행해 방과 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 등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태릉 골프장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태릉 골프장의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다는 정부의 발표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을 두고 당시 정부는 태릉 골프장의 환경적 보존 가치를 낮게 평가했습니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 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하여 환경적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택지로 개발하되 그런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자체 조사 결과 멸종 위기종과 보호수 등이 발견되면서 8.4 공급 정책의 큰 축인 태릉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앙과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4종이 서식하고 있고 비오톱 1등급 지역이 전체 면적의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98% 훼손지라는 이야기는 환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분의 어떤 이야기,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비오톱 1등급이 이제 21%라는 거는 어쨌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보전하게 돼 있는 곳이에요. 개발이 불가한 곳이에요, 원칙적으로. 다음 달 6일엔 환경적 보존 가치 검증을 위한 토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환경생태 조사 결과는 태릉 골프장 택지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특히 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성북구 장위동 상권은 초토화됐는데요. 성북구가 이 지역 주변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을 발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구 장위동. 관련 확진자가 600명을 넘으면서 전염병 진원지라는 오명을 떠안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는 악화일로 주변 상인들은 교회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 해지가 싶어도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장위동이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상가들은 아예 음식을 먹어가지고 얘기도 안 해요. 상인들의 근심이 커져가는 상황.
고사 직전인 장이동 주변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성북구가 35억 원 규모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장이동과 석관동, 월곡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장석월 지역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구매 시 2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해당 지역 제로페이 가맹점 3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 결제 앱 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인당 구매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그 일대 동을 위해서 별도로 35억 원의 상품권을 별도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20% 할인을 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우리 장이동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품권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 장석월 상품권이 무너진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서대문구 의회 임시회에서는 다른 지역의 잘된 사업들을 벤치매킹하자는 구의원들의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거론됐는지 천서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지난해 서대문구가 적발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420건. 여기에 신고 접수된 위반 건수까지 포함하면 연간 4,000건이 넘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주차구역 내 위법 행위가 이어지면서 단속과 민원 처리를 위해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홍길식 의원은 서초구와 양천구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장애인 등록 차량을 선별하고 일반 차량의 접근을 막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접근하게 되면 바로 자동 안내 방송을 통해 일반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 경고 음성 방송 후 위반 시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에 대한 특화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과태료를 자동으로 부과 실행하여 연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슈로 떠오른 아이스팩 분리수거 문제. 서대문구 의회 이경선 의원은 구청에 재활용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아이스팩 분리수거와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거함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아이스팩을 씻어서 수거함에 배출해서 소독, 살균해서 구내 식품업체 등에 전달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보상을 한다면 더욱 유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간 80만 명이 오고 가는 문화체육회관 주변 보행로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문화체육회관과 인근 초등학교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이 급격한 도로 경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신촌 주택가에 설치했던 노상 에스컬레이터를 벤치마킹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도로나 인도폭을 줄여서라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면 도로나 보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용역을 하자 하셨는데 용역도 하고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밀어주십시오. 이 밖에도 서대문구가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부가연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송파구가 추석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상황에 전방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별도의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송파구 보건소에 응급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약국 지정 운영을 하는 한편 송파구 관내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민원 불편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대책도 추진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청소 기동반을 운영하며 도로 청소와 지역 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로데오 거리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과 관내 주차 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방치될 지역 내 건축 공사장과 도로 시설물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독거 어르신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며
사회 안전망 보강에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역 경제 침체 등 각종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구청 직원들 272명 정도가 비상 근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 근무할 예정입니다. 송파구 추석 종합 대책은 오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성북구 안암동이 2020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성북구는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G로컬 대학 타운형 안암 창업밸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지인 성북구 안암동 일대 17만 1000제곱미터 부지에는 정부 예산 486억 원이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창업 공간 조성과 골목길 보행 환경 정비, 스타트업 하우징 운영 등입니다. 마포구가 2020년 제17회 국제 비즈니스 대상에서 총 3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대상은 전 세계 기업과 지자체 등의 한 해 동안 펼친 업적과 성과를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올해는 60여 개 국가에서 3,800여 편이 출품됐습니다. 구는 라이브 이벤트 부문에서 양화진 근대사 뱃길 탐방으로 금상을, 기업 및 조직 부문의 비영리, 정부기구 분야와 최우수 기업 사회 공헌 프로그램 분야에서 MH 마포 하우징으로 2개의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앞에 고향 찾지 않는 게 효도라면 이번 명절. 자식들에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툇마루 고개 내밀어 대문 바라보는 게 부모님 심정일 겁니다. 고향 찾지 못하시더라도 그리움 담은 따뜻한 전화 한 통 꼭 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